저는 20대 후반, 직장인으로 평범한 여자예요. 몇 달 전부터 제 일상 속에 한 사람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회사에서 처음 알게 된 부장님. 나이 차이도 많고 주변 사람들이 알면 40대 아저씨를 왜 좋아하는 거냐 할 거예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그 사람에게 자꾸 눈이 가요. 처음엔 단지 존경이었을지도 몰라요. 일을 대하는 태도, 무심한 듯 따뜻한 배려, 그리고 가끔 회의 끝나고 커피 한 잔 놓고 가는 그 손길. 그 모든 게 저를 조금씩 흔들기 시작했어요. 유난히 일이 많았던 날이었어요. 다들 하나둘 퇴근하고 결국 사무실엔 저와 부장님만 남게 되었죠. 야근을 끝내고 근처 식당으로 향했고, 그렇게 우리는 처음으로 단둘이 저녁을 먹게 됐어요. 처음엔 회사 이야기로 시작했어요.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됐는지, 요즘 어떤 프로젝트가 재밌는지. 그런데 이야기가 흘러가다 보니 저는 어느새 제가 대학 졸업할 무렵 얼마나 방황했는지, 회사 초반에 울면서 퇴근했던 날들까지 말하고 있었어요. 신기하게도 부장님은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끊지 않고 다 들어주셨어요. 그저 맞장구만 치는 게 아니라, 그땐 진짜 외로웠겠다. 나도 30대 초반엔 그랬어. 그 한마디가 마음에 너무 잘 박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누굴 만나도 대화가 이렇게 편했던 적이 없었거든요.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했던 얘기들을 그 사람 앞에선 자연스럽게 꺼내고 있었고, 부장님도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러면서 저희는 술을 조용히, 천천히 마셨어요. 취기가 살짝 오르자 부장님은 말했죠. 이제 그만 마셔요. 수진 씨, 얼굴 빨개졌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대리기사를 불렀어요. 제가 데려다 줄게요. 오늘은 그냥 아무 생각 말고 푹 쉬어요. 차 문이 툭 하고 닫히고 우리는 단둘이 뒷자리에 앉게 됐어요. 좁은 공간, 은근한 술기운, 말 없는 정적. 서로 말은 없었지만 공기엔 묘한 열이 맴돌았어요. 그리고 정말 우연한 듯 혹은 우연이 아니었던 것처럼 팔꿈치가 스쳤어요. 그의 손이 아주 천천히, 정말 조심스럽게 제 손 위에 포개졌어요. 그의 손가락이 마치 내 반응을 기다리는 듯 살짝 손가락 사이로 들어왔어요. 움찔했지만 저는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만히 그 손을 느끼고 있었죠. 차는 조용히 집 앞에 멈췄고 그가 먼저 말했어요. 괜찮으면 술 좀 더 깰 때까지만 같이 있을까요? 수진 씨, 나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 그는 조심스럽게 내 얼굴을 바라보다 아주 천천히 내 입술에 닿았어요. 그의 첫 입맞춤은 생각보다 더 조용했고 생각보다 더 뜨거웠어요. 그의 손이 내 허리로 자연스럽게 감기고 입술이 다시 더 깊게 맞닿았어요. 입술이 내 가슴선 위를 미끄러지듯 하고 내려올 때 나는 본능적으로 그에게 다가갔어요. 그러고 품에 안겼어요. 그는 당황했지만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쉰 후 천천히 두 팔로 나를 안아줬어요. 그의 손끝이 내 등 위를 지나가며 셔츠 너머로 온기가 전해졌고 나는 떨리는 숨을 삼킨 채 그의 목덜미에 얼굴을 파묻었죠. 이러면 나 못 참아요, 수진 씨.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어요. 그 한마디가 오히려 내 안의 갈증을 더 자극했죠. 그는 이내 내 셔츠 단추에 손을 댔고 하나, 둘, 단추가 풀릴 때마다 그의 손길은 조금씩 더 대담해졌어요. 셔츠가 어깨를 타고 흘러내렸고 그의 시선이 내 피부 위를 스치듯 내려가면서 입술이 따라붙었어요. 내 허리를 감싸 안은 그의 팔은 단단했고 입술은 목선을 지나 가슴 위에 머물렀죠. 그는 잠시 눈을 감더니 천천히, 그러나 숨도 못 쉴 만큼 깊게 입술을 눌렀어요. 숨소리가 얽히고 그의 손이 더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갈 때 나는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 밤, 우리는 더 이상 선을 넘는 게 아니었어요. 이미 서로를 아는 순간 모든 경계는 무너지고 있었어요. 부장님 허벅지 위로 올라갔어요. 숨과 숨이 부딪히니 젖은 소리가 차 안을 채웠고 짧고 날것 그대로의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이렇게 가벼워서 되겠어. 그가 작게 웃었고 내 엉덩이 위로 손을 올리더니 가볍게 부드럽게 어루만졌어요. 그의 손이 내 등선을 따라 올라왔고 내 허리를 지탱하며 그 아래로 천천히 밀어내리듯 이끌었어요. 나는 스스로를 움직이며 숨과 숨이 부딪히고
고개를 젖힐 때마다 그의 손은 내 등을 쓸어내렸고 입술은 가슴을, 목을, 다시금 귀 옆을 훑었어요. 그날 밤 나는 그의 것이 되었고 그는 처음으로 나를 한 여자로 온몸으로 받아들였어요. 출근길, 평소처럼 셔츠를 단정히 입고 노트북을 들고 있던 그 모습은 그저 부장님 그 자체였어요. 하지만 내 눈엔 그의 손이 단추를 풀고 내 허리를 끌어당기던 장면이 겹쳐 보였고 나는 그 시선에서 도망치듯 급히 자리로 들어왔어요. 몇 분 뒤 그가 회의실로 들어오며 조용히 내 옆을 스쳤어요. 그 순간 살짝, 아주 살짝 그의 손등이 내 손등을 스쳤고 나는 온몸이 반응하는 걸 느꼈죠. 첫 관계 이후 둘만의 메신저를 시작했어요. 부장님은 알게 모르게 따뜻하게 저를 챙겨주었고 그럴수록 더 그가 좋아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금요일 저녁 회식이 끝나고 모두 흩어진 밤 그는 조용히 제게 다가와 차 키를 건네며 말했어요. 여기 타요. 그냥 오늘은 어디든 같이 있고 싶어요. 우린 강변 근처 작은 호텔로 들어갔어요. 로비는 조용했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마자 그는 제 허리를 당겨 입을 입술을 덮었어요. 단순한 키스가 아니었어요. 절제도 없었고 숨도 쉬기 힘들 정도로 그의 입술은 거칠고 격렬했어요. 그 순간 나도 모르게 그를 끌어안는 손에 더 힘이 들어갔어요. 수진 씨 오늘 왜 이렇게 대담해요? 숨을 몰아쉬던 그가 낮게 속삭였죠. 솔직히 말하면 자꾸 저를 귀엽다고 말하던 그 사람의 시선이 이상하게 자극이 됐던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욕망이 끌려 올라왔고 그 시선에 더 노출하고 싶고 더 안기고 싶어졌어요. 객실 문이 닫히자마자 내가 먼저 그를 밀어 소파에 앉히고 무릎을 타고 올라탔어요. 셔츠 단추를 풀고 목선을 타고 입술을 내려가며 두 손으로 제 엉덩이를 감싸 올리며 몸을 들어 올리듯 안았어요. 진짜 너무 귀여워서 미치겠어요. 그 말과 동시에 우린 침대 위로 밀려들었고 그는 제 다리를 벌려 잡고 숨이 걸릴 정도로 격하게 입을 맞췄어요. 제 다리 위에 느껴지는 그의 손가락, 젖은 소리, 자꾸 들리지 않게 입을 틀어막아야 했던 내 신음. 그는 더는 참지 않았고 속옷을 밀어내듯 벗기며 그 자리에서 나를 깊숙이 거칠게 받아들였어요. 부딪히는 골반, 젖은 살결, 뒤엉킨 손가락과 손톱. 나는 몇 번이나 그의 이름을 부를 뻔했어요. 그를 부장님이 아닌 남자로 부르고 싶을 만큼. 우린 서로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저 원하는 대로, 몸이 말하는 대로 움직였어요. 그가 날 꺾을 때마다 나는 더 깊이 받아들였고 그의 뒷목을 감싸며 다리를 꽉 감아 올렸어요. 계속해서 서로를 탐했고 온몸이 식을 틈도 없이 다시 그리고 다시 이어졌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밤이 지나고 우리는 어느새 일과 일상 사이의 주말마다 연인이 되었어요. 금요일 저녁이면 부장님은 늘 말했어요. 이번 주 어디 가볼래요? 사람 없는 데로 수진 씨가 좋아하는데 우리는 늘 숨듯이 움직였어요. 남산 아래 조용한 북카페, 양평에 있는 통유리 카페, 서점 구석에서 서로의 책을 골라주는 일. 그는 항상 제 눈치를 먼저 살폈고 사람이 없는 순간이면 슬쩍 제 손을 잡거나 커피잔을 들고 있는 손등에 살짝 입을 맞췄어요. 처음엔 너무 두근거렸지만 이제는 그의 입맞춤이 없으면 일상이 무너질 것 같았어요. 토요일 아침이면 커피를 내리고 창문을 열고 침대 위 이불을 다시 정리해요. 그가 온다는 걸 알기에 몸도 마음도 준비되어 있거든요. 수진 씨 오늘도 이거 입었네요. 그가 제 잠옷끈을 느슨하게 당기며 말해요. 몸에 닿는 손끝은 조심스럽지만 그 눈빛은 이미 내게 들어오는 법을 다 알고 있어요. 나는 고개를 숙인 채 그의 목덜미에 입술을 대고 속삭이죠. 오빠, 안아줄래요? 그 순간 그는 나를 안방으로 끌어안고 들어가 침대에 눕히고 다리를 벌려 무릎 사이에 입술을 맞춰요. 제 허벅지를 쓰다듬고 입술은 더 아래로 내 온몸이 열리도록 조금도 망설이지 않아요. 입을 틀어막지 않으면 소리가 새어나갈 정도로 그는 나를 흔들고
나는 그의 손을 붙잡고 몸을 들어 올려요. 그의 입술 아래에서 나는 무너지고 그는 나를 다시 세우고 그렇게 반복되는 숨과 숨. 그러고 토요일마다 저희 집에서 자고 가요. 일요일 아침. 어제의 숨결이 아직 남아있는 침대 위. 그의 팔에 안긴 채 나는 얇은 이불을 턱 끝까지 끌어올렸죠. 어제 너무 격했으니까요. 다리가 욱신거리고 허벅지 안쪽이 아직도 따끔했어요. 그런데 그가 천천히 몸을 돌려 제 허리를 감싸 안았어요. 따뜻한 숨이 등 뒤로 닿았고 그의 손이 제 허벅지를 따라 다시 위로 올라오고 있었어요. 오빠, 아직 안 깼어요? 작게 웃는 숨소리와 함께 그가 말했어요. 지금이 제일 예뻐요. 아무것도 안 걸치고 내 팔 안에 있을 때 그의 손끝이 이불 안쪽에서 제 가슴을 조심스레 덮었고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렸어요. 어제 많이 했는데도 또 하고 싶어져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고 입술은 제 어깨를 따라 목선으로 천천히 올라왔어요. 나는 입술을 깨물며 그를 바라봤어요. 이불 안에서는 이미 내 허리가 다시 휘고 있었고 그의 손가락은 내 속을 더듬으며 아침의 감각을 깨우고 있었어요. 그가 제 위로 올라오자 나는 두 팔을 그의 목에 감았고 입술을 물며 속삭였어요. 오빠 너무 깊게 하면 나 진짜 못 일어날 거예요. 그는 자상하게 웃더라고요. 그의 허리가 움직일 때마다 서로 마주보고 있으면 알게 모르게 부끄러워져요. 그렇게 주말을 같이 보내고 나면 이런 게 정말 부부란 이름 없이 몸과 마음이 닿은 사람들만이 아는 어떤 유대 같아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이야기지만 오늘은 이렇게라도 꺼내놓고 싶었어요. 부끄러운 일이지만 글을 써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